네, 안녕하십니까. 만물 삼국지 황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MBTI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MBTI가 어떻게 삼국지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얘기니까 MBTI 얘기, 삼국지 인물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 찾아보면 나오시는데, 삼국지 등장인물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수염 스타일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뷰티 디자인 학과에 다니시는 분께서 석사 학위 논문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논문이 되게 뭐 제목부터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이 내용에 이제 삼국지 인물들의 MBTI 유형이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MBTI가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인물들의 MBTI를 연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인물들끼리 좀 어떤 또 MBTI적 관계가 실제 소설에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가를 하나씩 얘기해보는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비인데요. 주인공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유비 현덕인데 INFP, 인프피로 이제 분석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사에 나오는 삼국지 유비하고는 좀 캐릭터가 많이 다른데, 원래 유비가 좀 그렇죠. 정사랑 연희랑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프피로 보신 거는 아마 이제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 그 유비의 주인공 성격 가지고 이렇게 뽑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그 삼국지 연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가 좀 이렇게 막 외향적인 스타일 아니죠. 말수가 좀 적어요. 조용한 스타일이고 좀 인자하고 너그럽고 약간 이런 캐릭터 묘사가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막 밖으로 막 나서서 막 뭐 잘난 척하는 그런 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고 자기를 좀 낮추는 아이 계열로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는 아이가 맞는 것 같고, 그 사람 좀 음험한 거는 연이나 정사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상적인 세계를 늘 생각하고, 그러게 어린 나이 때도 막 집 앞에 있는 나무 보고 천자가 타는 수레같이 생긴 나무다. 나는 나중에 저 나무 같은 수레를 타는 사람이 될 거야. 천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망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꾸는 꿈, 뭐 한 왕실을 부흥하겠다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유비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쫓아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되게 이상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S보다는 N이 맞다. 그리고 눈물이 되게 많잖아요. 삼국지연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이 사람 T는 절대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그 환관정을 토벌하러 나서는 것 자체가 이 가슴에 막 용솟음 치는 이 우국충정, 이 불쌍한 막 제세 안민, 이 불쌍한 이 우리 백성들 이거 구하고 싶고 살리고 싶다. 이 생각으로 이제 500명의 동지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절대 T일 수는 없고, 사람 인정 때문에 막 누가 봐도 지금 유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형주를 지금 쳐가지고 지금 자기 근거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표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다 막 이렇게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F인 거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J냐 P냐인데, 그 시대가 사실 좀 이렇게 J인 사람이 살기엔 좀 힘든 시대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약간 뭔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자꾸 모든 것이 막 변화하고. 유비는 되게 결정적으로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앞날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이 삼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난 어디든 간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눈앞에 뭐 과제가 뭐지? 환관정을 물질러야 돼? 그럼 환관정에 집중하자. 환관정 물질하고 난 다음에는 막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 막 뇌물을 써서 내가 벼슬을 나중에 받고 다음 스텝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야 환관정 문제 지금 환관정한테 가자 막 달려가고, 그 다음에 야 지금 동탁이 나타났대, 야 그럼 동탁 잡으러 가자 막 뛰어가고, 나중에 뭐 조조가 문제돼 그럼 조조 막 달려가고, 서주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막 서주를 달려가고, 그러니까 막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J냐 P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별로 그 사실 자체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뭔가 세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나에게도 뭔가 계획이 필요하다, 플랜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은 진짜 그 비육지탄, 내가 지금 허벅지에 살이 차서 나이가 쉰인데 이뤄놓은 건 없고, 내 인생 끝났구나, 어쩌지? 나에게 책사가 필요하다, 제갈량을 탐구출하면서 찾아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유비는 계획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J일 리는 없는 것이다. J적 속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유비가 그렇게 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P가 맞다. 그래서 지금 인프피라고 설명하신 이 유비에 대한 성격 분석, 이 논문에서 잡아놓으신 캐릭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삼국지 연의,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 소설에 나오는 삼국지의 어떤 이상화된 인자한 유교의 어떤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모습, 그 유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이 정사 삼국지에 묘사된 유비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유비가 보면 정사 삼국지에서는 핵인싸로 나와요. 핵인싸.
태어났을 때부터 집이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막 그런데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고 막 교복 줄여 입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뒤에서 우유팩 차고 있는 이런 애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가 돼요. 멋진 옷 입는 걸 좋아하고 개사냥 가는 걸 즐겼다.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게 약간 이 사람이 아이일 수가 없는 성격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삼국지는 100%이다. 예,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한테 수틀리는 사람 있으면 막 패버리고 약간 좀 과격한 스타일이거든요. 아이는 절대 아니다. 정사삼국지는 아이보단 이에 가깝고요. 애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사나 연이나 유비는 음험합니다. 예, 굉장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조조랑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외부의 시선을 절대 신경 안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 2번, 3번 숙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막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 N인 거는 맞다. 그러니까 정사나 연이나 N은 똑같고 F인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사나 연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산이 빠른 똑똑이들이 유비 옆에 별로 안 붙어 있거든요. 뭔가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뭔가 이제 화끈하게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모이지 빠르게 현실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떠난단 말이에요. 유비를 뭐 진군도 그랬고 전예도 그랬고 진군 말고 서주의 진등도 그랬고 제갈량이 나타나기 전까지 대부분 이제 좀 뭔가 그렇게 머리를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비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유비가 F적인 인간이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뭐 이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일흥대전 일으킬 때 보세요. 그게 T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죽은 의형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내 가진 모든 걸 쏟아붓어서 전쟁을 치르는 군주. 이런 사람을 과연 T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정사의 유비는 J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게 삼국지 연의에서는 막 뜨거운 가슴으로 막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글쎄요. 정사삼국지에서는 자기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명확하게 판단하고 지금 옮길 때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을 옮기거든요. 단지 이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공손찬과 원소가 대결할 때 공손찬에게 속했다든지 나중에 그 공손찬의 세력이 조금 위태로워지니까 금방 서주 쪽으로 이제 터전 옮긴다든지 그 서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도겸과 정치적 협상을 하고 조조를 상대로 이제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나중에 여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나가야 생존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단지 조조와 붙었다면 깨지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이다. 뭐 계획대로 안 된 사람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사의 삼국지 유비는 J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합하면 ENFJ, NFJ가 되겠죠. 사람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이제 정치 지도자 타입. 제가 바로 NFJ. 제가 바로 유비와 같은 MBTI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문에서 쓰신 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주인공, 소설 주인공 유비는 INFP, INFP, INFP에 가깝고 정사삼국지에 묘사되어 있는 좀 더 이제 영웅적 기질이 있는 유비는 ENFJ, NFJ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비도 보면 혼자서 나라 걱정,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해야 돼. 내가 이 한 나라를 살려야 돼. 막 해서 막 누구도 유비에게 이 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좀 한심하다 생각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피가 끓어오른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비 의형제 관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우가 이 논문에서는 ISFJ로 분석을 하셨거든요. 이거 저는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면 관우가 그렇게 막 나대는 성격 아니에요. 성격적으로는 되게 오만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스타일이지. 옆에서 막 장비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관우가 옆에서 조용히 시키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지 막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막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이냐 아이냐를 구분하면 아이가 맞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화웅 목 자를 때 뭐 나서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장소를 다 목이 썰려 나가고 아무도 진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나서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나대는 사람 아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속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E냐 I냐 보면 이제 I가 맞고요. S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우가 남의 마음을 잘 못 읽어요. 나중에 죽을 때도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미방과 무사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을 해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과제만 딱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일해? 못해? 그러면 혼나야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앙심을 품고 되게
배신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갈량 같은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렇죠. 제갈량 왔어. 얘 어려. 전쟁 경험 없어. 네가 전쟁 지휘를 해? 네가 어떻게 해?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군사 경험이 있고 넌 없잖아. 어떻게 해? 처음에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몇 개죠. 바로 방마파 전투에서 이기고 뭐 번성 전투에서 이기고 성과를 딱딱딱딱 내니까 인정. 잘하네. 그래 인정. 바로 이렇게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거에 적응을 해요.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볼 때 NS 이런 거를 고민하자면 저는 이제 조금 상황을 좀 이렇게 심플하게 있는 현상이 그대로 보는 S 쪽이 더 가까운 것 같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은 저는 이렇게 장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되게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관우가 가슴에 스크래치 있는 거 잘 안 까먹고 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거 막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관우하면 이제 오만함과 이 자부심의 상징으로도 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갈량이 나중에 뭐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사실 관우를 되게 꺾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제갈량이 기싸움을 좀 하잖아요. 좀 밟힌 다음에도 계속 그 소설이 묘사되는 걸 보면 제갈량한테 어떤 찝찝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요. 나중에 저런 거 있잖아요. 적백대전에 그 조조 잡으러 갈 때도 화영도에 네가 나갈 때 관우 장군 저기 조조랑 친하니까 살려줄 거 아닙니까? 굴영장 써놓고 가시고 아씨 내가 쓰놓고 간다 가 그래서 엄청 격분하잖아요. 격장지기에 잘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갑고 쿨한 사람이면 그런 계책에 당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자기의 심장과 감정을 긁는 거 자기 인격을 건드리는 거 이거 못 견디는 사람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사람 F가 아닐 수 없다. 나중에 그런 것도 아마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막 이 자부심 건드리면 못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5호 대장군 이런 거 할 때도 아니 나하고 마추하고 왜 동격으로 놓냐고 얘가 뭔데 자꾸 나랑 비교를 하냐. 그래서 막 유비가 달래고 막 제갈량이 편지 써가지고 뭐 관우 장군님 밑에 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해줘야 흡족해져가지고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우가 그 형주 지키고 있을 때 오나라 송건이 이렇게 혼담 넣었을 때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뭐 어디 그 호랑이 자식을 개한테 시집 보내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적국이라고 해도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송건이면 군주인데 뭐하러 그런 말까지 해요. 이것도 약간 이게 욱하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할 리가 없는 종류의 말과 행동들이다. 그런 것도 볼 때 관우가 F인 거는 거의 확실히 하다고 봅니다. 대문자 F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이렇게 막 눈앞에 데이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조조에게 항복할 때도 나 플랜을 딱 세우잖아요. 눈앞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항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항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네가 세 가지 뭐 한 왕실에 항복하는 거고 두 부인 안전 확보하고 유비 형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면 나 무조건 가는 걸로 약속해라. 이렇게 약주 딱 해가지고 다 계획 짜놓고 나중에 딱 그 상황 딱 되니까 바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ISFJ, IFJ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우의 MBTI는 ISFJ, IFJ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비하고 좀 비교가 되는 측면인데 장비는 되게 이렇게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예의를 지키고 자기보다 아랫사람 좀 못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좀 가혹한 면이 있었는데 관우는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민초,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러운데 자기를 좀 이렇게 밟을 것 같은 이렇게 윗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뻣뻣했고 아랫사람들을 좀 이렇게 일방적인 시해의 대상으로 봐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살피고 좀 배려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인생에 되게 집중하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정도 자기 관리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자기보다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자기의 최후를 불러오는 실책이 됐었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관우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성격적인 결함들이 또 동시에 몰락을 불러오는 그런 단점도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진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그리고 막 우리가 소설에서 미익히 봤지만 같은 침상에서 먹고 자고 형제처럼 하고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 기록이 당연히 많았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뭐 한두 살 정도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 6살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도 어린 유비한테 형님이라고 고개 숙이고 형님 대우해주고 유비도 관우한테 뭐 조직 내에서 언제나 최고의 대우를 해줬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사실 MBTI를 넘어서는 이 초창기의 이 우정이었다 어떤 형제 의리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저도 이 후반부의 유비와 관우의 관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 소설 읽은 분들 사람들이 유비하고 관우가 어떻게 반목할 수 있어,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의외로 나중에 유비가 약간 처음에 스타트업 대표 돼가지고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싸고 안고 갈 때 하고 나중에 이제 대기업 차려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자기의 옛날 사람들 대하는 거고 약간 태도가 다르거든요. 관우를 이제 형주에 남겨놓고 총나라 정벌하러 갈 때 뭐 당연히 관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넘버 2니까 남겨놓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관우한테 공을 세울 기회를 사실 많이 제공해 주질 않아요. 계속 장비가 공을 세우고 뭐 마초가 공을 세우고 위원이 공을 세우고 황충이 공을 세우고 법정이 공을 세우지 관우는 형주 지키면 사실 좀 약간 찬밥 신세로 머무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관우가 뭐 5대 장군 이런 거 할 때 뭐 화냈다 그러니까 유비가 걱정하지 마라, 관우는 내가 근데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관우하고 유비의 관계가 당연히 그 마지막까지 끈끈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최소한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관우를 유비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 이런 자부심 같은 거는 확실히 느껴지고 그 신뢰관계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지만 관우가 나중에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혼자서 막 형주를 치러 올라간다든지 나중에 계속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유비 진영 내에서 막 고민했을 것 같은 이런 정인의 흔적 같은 게 막 나오는 걸 보면 유비가 관우의 마음을 정말 100% 헤아려 준 게 맞나? 관우 입장에서도 유비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딱 손잡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다닐 때는 이 관계가 유지가 됐지만 이렇게 몸이 떨어졌을 때 아웃 오브 사이트 됐을 때 아웃 오브 마인드 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약간 유비와 관우 사이의 그 MBTI적인 성격적 차이가 파국을 만들어낸 원인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형제 중에 세 번째 장비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비는 논문에서 ENTP로 했어요. 일단 뭐 장비가 뭐 외향적인 사람인 건 너무 명백하고 누가 장비를 내향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아웃고잉 하는 스타일인데 완전 천방지축인데 당연히 장비는 E고 N이다. 이게 좀 의외인 부분인데 그 보면 가끔 관우보다 한 수 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어만을 사로잡을 때 그 장면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계책을 써서 이제 잡는 거기도 하고 마음을 일단 내다 보잖아요. 약간 어만이 탁 이게 항복하는데 막 이게 수치서 막 자기 막 죽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싹 달래주잖아요. 이거 관우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입장 바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장비하고 뒤에 장비는 되게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장비가 어만 사로잡을 때 제갈량이 막 유비한테 막 그런 말도 하죠. 이제 익덕이 지모도 쓰는 걸 보니 우리 유현덕께서도 이 큰 장수를 얻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는 좀 성장형 캐릭터의 느낌이 좀 있는데 젊었을 때 그 좌충우돌 하는 그런 면들은 약간 젊었을 때 치기, 혈기 약간 이런 걸로 본다면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적 스타일은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꼬아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저 동탁 저 새끼 저거 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속으로 막 하고 유비가 막 한숨 쉬고 있으면 가가지고 막 등짝 때리면서 야이씨 사내가 그래서야 되겠냐고 같이 이제 의용병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약간 이 사람은 북돋워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상황만 보는 S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상황의 이면까지 좀 생각하려고 하는 N적인 면모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장비는 사실 막 그 정사삼국지에서는 막 사실은 조금 이 무식한 이미지와 좀 되게 대비되는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시를 되게 잘 읽는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말도 있고 되게 어떤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이제 역사서에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이긴 합니다만 그 장비의 그런 속성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관우의 S보다 상당히 N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안 담아두거든요. 되게 좀 시원시원해요. TP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제가 좀 그 TP들 그 뒤끝 없는 이 TP들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뒤끝이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격정적이고 할 때는 하지만 그게 또 이게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나중에 관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갈량한테 계속 꽁기하게 약간 좀 불편한 마음 같은 건 남겨놓고 좀 약간 꼬장꼬장하게 마지막까지 좀 꼰대짓 하는데 장비는 딱 방망파 쳐도 끝난 다음에 바로 엎드리거든요. 우리 군사님 최고라고, 짱이라고, 진짜 제갈량 짱 뭐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또 이 사유는 되게 심플하게 하는 사람 아닌가, 감정적으로 되게 복잡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물론 이게 뭐 단순함과 복잡함의 문제가 꼭 이제 T와 F를 나누는 경계는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이 되게 심란하고 복잡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사람이 심플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T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P잖아요. 장비가 무슨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 같진 않죠. 이제 눈앞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이제 막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되게 집중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자기가 그리고 사고를 그러니까 맨날 치잖아요. 뭐 생각 없이 그냥 술 엄청 먹어버리고 술 먹은 다음에 성 뺏기니까 어쩌지? 아니 뭐 일단 형님한테 가자. 이렇게 그냥 가고 그래서 다이는 대로 하는데도 큰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P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는 ENTP, NTP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의 성격적인 그 속성들이 자기가 뭐 사는 인생 되게 호쾌하고 시원시원하게 살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줬겠지만 본인만 뒤끝이 없으니까 그 유비가 항상 장비한테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러거든요. 밑에 사람들 너무 패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그리고 이제 정사 기록이 장비가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좀 문제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인권이 좀 부족한 이 군대 생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밑에 부하들한테 가혹행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을 거고 마지막에 결국 그 부하인 범관과 장다리의 목이 잘리는 것도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잘못했으니까 일단 팼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은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때 와가지고 목 이제 베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그런 점을 좀 조심하라 그랬던 것도 TP, ENTP의 어떤 TP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준 조언이었는데 장비가 그 점을 깊게 성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일단 장비가 그 충동적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술을 마셔야 될 때 마셔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눈앞에 사람이 싫으면 때려야 되는 사람이고 여포 이 새끼 죽여야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옆에서 유비랑 관우가 이제 장비를 말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충동적이고 이제 막 그런 점 성격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토론을 좋아한다? 장비는 사실 캐릭터 자체가 이게 머리를 쓴 타입이 아니고 힘을 먼저 쓴 타입이다 보니까 토론을 하기보다는 바로 싸우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장비가 또 그런 면이 있죠. 여포고 딱 맡아들일 때 바로 야 이 삼성간호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삼성간호 이제 뭐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신 분 많이 있겠지만 이 성이 세 개인 종놈아 이 종놈의 자식아 이런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포가 이제 자기의 양아버지 죽이고 그다음 뭐 동탁한테 오고 그 성이 여씨, 정씨, 동씨 이렇게 세 개인 거.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아픈 부분을 바로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싸움의 그 원칙, 상대 이길 수 없으면 인신 공격을 해라. 약간 이게 우리가 말싸움 할 때 상대하기 진짜 힘든 사람이 뭐예요? 진짜 이게 물론 논리가 빠삭한 사람도 되게 상당히 힘들지만 곧바로 이제 말문이 딱 막히게 만드는 그 포인트를 탁 찔러오는 제 아픈 부분을 확 찌르는 이런 사람들 되게 무섭잖아요. 장비가 항상 싸울 때마다 비속어나 욕 같은 거로 상대를 좀 이렇게 대꿀먹하게 만드는 데는 좀 재능이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논리를 발휘할 상황이 좀 자주 이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상대와 이렇게 치열하게 뭘 다투고 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게 이렇게 밀리는 타입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이랑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유비를 따라서 천하를 막 돌아다니는데 뭐 특별히 거리낌도 없고 사물에 대해서 엄청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원수진 사람한테는 늘 그 깊은 원한을 항상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딱 표출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편견이라는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도 이게 또 해결이 되면 딱 잊어버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자기 자신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유비는 사돈을 장비하고 맺거든요. 장비의 두 딸과 유비의 아들 유선 황제가 되죠. 황후로 2명이 들어가는데 2명 다 장비 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장비가 좀 미남이었을 거고 아마 좀 딸도 예뻤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이거를 봐도 장비 집안이 아마 그렇게 한미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당시 황제의 배필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급을 맞춰줄 정도로 집안이 좀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에요. 이런 걸 봐도 관우 집안 사람이랑 결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장비 집안이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장비 집안이 총나라에서 이제 끝발 1위예요. 외척 중에 최고 외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도 심리적으로 이제 유비가 좀 장비랑 가까웠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긴 하죠. 총나라 들어갈 때로 장비 데리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관우하고 이제 장비, 유비 세 명이 이제 처음에 삼국지 이제 도원계를 맺을 때도 항상 대부분의 삼국지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유비가 이렇게 이제 의용병을 구하는 방문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장비하고 와서 뒤에서 야씨 사내 새끼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둘이서 먼저 의기투합을 해요. 그 다음에 장비가 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관우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화학적용이 일단 생기려면 일단 유비와 장비가 먼저 만났어야 했어요. 두 사람이 먼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킨 다음에 관우가 합류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이 어떤
한 사람은 좀 조용하고 한 사람은 좀 과격한데 그 사이에 무게를 잡아주는 관우가 들어오면서 이 삼각형이 완성되면서 세 사람이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관우가 이 사람들에게 추진력을 준 건 맞는데 아마 유비도 맨날 사고치고 막 눈물 터뜨리는 바보 같은 막내 동생을 관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관우한테는 좀 더 의지했을 것이고 믿었을 거고, 관우에게는 의지를 했을 것이고, 장비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우도 유비 사랑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조 밑에서도 막 돌아오고 그랬겠죠. 세 사람의 우정, 이 도원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MBTI를 넘어서는 의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설에 묘사되는 그 장면들은 F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장비 F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도 네, 공감이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는 너무 뒤끝이 없는 이런 쿨한 면 때문에 마냥 F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느낌이 좀 있다. 이 점에서 제가 ENTP에도 약간 한 손을 들어 드린다는 거죠.